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먼저 오늘 참가한 멤버들 소개로 시작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학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용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있었죠. 형은 뭐 얼마 전에 애기 아파가지고 막 고생하는 것 네, 같던데. 유튜브 녹화 가기로 해놓고 막판에 어, 파토 내고 못 갔죠. 갑자기 둘째가 어, 아파가지고. 네, 지금은 또 멀쩡해졌습니다. 네, 허리는 이제 좀 괜찮으신지. 허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네. 진짜 요즘 뭐 내가 애 주변에 이렇게 아플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빠지고 애가 아파서 빠지고 네. 별일 없어? 요즘 뭐 별일 있나 모르겠네. 음, 뭐 계속 비슷하지 뭐. 형, 사실 네. 최근에 본 편이라서 그때랑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 일주일 안 본 것 같은데 되게 오래 안 본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근황 이야기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좀 얘기해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뇌부자들 시즌2라고 하기도 참 애매하죠. 지금이 시즌2인지 아닌지도 애매하고. 네, 이제 녹음을 앞으로 몇 차례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뭐 몇 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이제 무슨 소리야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네. 예. 갑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런데, 음, 어, 뭐 이제 이전에도 좀 휴식기를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은 이제 음, 했었고, 저희끼리도 얘기는 했었어요. 사실 저희가 2017년 3월 그때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쵸. 네. 예, 그때 처음 시작을 한 뒤로 이제 한 번도 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어, 쉬었죠, 거의. 네네네. 와, 한 주씩 쉴 땐 있었지만, 예, 그 정도, 네, 그 음, 정도 쉬긴 했었지만 저희가 뭐 이렇다 할 휴식기라고는 가지지 않았었는데 음, 그때 이제 초반에 특히 유튜브 같이 하면서 음, 그때 확실히 방송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고 그때 뭐 녹화 죄송합니다. 음질도 음, 그렇고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고 떠나가시고 했던 것 같거든요. 음, 예,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팟캐스트로 시작을 했었고, 음, 어떻게라도 좀 끌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음, 예, 최근에, 예, 확실히 병행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네, 음. 좀 부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하더라도, 네, 휴식을 하고 돌아와서, 네,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네, 휴식기를 좀 가지기로 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멤버 한 명의 의견이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의견이 통한 거 보면, 예, 진짜 쉴 때가 됐구나. 어, 예, 다들 리프레시 해야지 새로운 뭐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생각해보면 사실 진료실에서 비슷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께 쉬셔야 된다. 예, 쉬셔야지 또 새로운 뭔가가 열리고 머리도 쉬어야지 또 새로운 걸 창조해내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희에게 막상 적용을 못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당장 그만두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몇 차례 네, 녹음을 더 하고 특히 마지막에는 전원 다 같이 모여서 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해온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들도 가져보려고 해요. 앞으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공지를 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음, 뭐 마지막 방송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 그때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자세히 음,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맞아요. 마지막 방송은 좀 공개 방송으로 해볼까 했는데 역시 또 코로나 사태 중에 그러기도 힘들고 네. 얼마 오디오 전에 라이브 정도 할 그쵸.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겠네. 생각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공개 방송 계획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게 더욱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 지난달에 그쵸.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쵸. 네. 대관까지 다 했었는데 네. 너무 아쉽습니다. 음. 음, 뭐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뭐 아주 그럼요. 완전히 저희 끝내는 뭐 건 아닐 수도 완전히 있으니까. 떠나는 게 아니고 네.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끌고 온 목표가 정신과의 대중화라는 거를 이제 목표로 왔고 문턱을 낮추자. 뭐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꽤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많은 걸 한 것 같아서. 근데 네. 이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럼 우리도 이 다음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해보고, 예, 문턱이 물론 아직도 더 낮아져야 되는 게 있지만 그것과 병행하면서 다음 스테이지는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끼리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마지막 그렇습니다. 시즌 2? 네, 시즌 2.5였나? 1.5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름 붙이는 게 네, 의미가 없긴 한데 네. 네, 뭐 휴식기 가질 때까지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요즘 뭐 사실 댓글 네, 답 잘 못 들어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네. 마지막까지 좀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저희에게 가슴 아픈 댓글도 많았고 응원해주시는 감사한 댓글도 많았는데, 네, 어쨌든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주제를 얘기해봐야죠. 네, 오늘 무슨 시간이죠?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심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연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끝없이 괴롭히는 이것, 바로 비교 심리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주 듣죠? 네, 네, 자주 듣죠. 네, 오늘도 뭐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있는 병원이 그 회사원들 주로 오시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네, 회사에서 비교당하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뭐 같은 동기로 입사해도 뭐 이렇게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또 먼저 승진한 사람이 있고 혹은 이제 뭐 서로 부서를 보면서 비교하기도 해요. 네. 그쵸. 나는 비인기 부서에 넣어놓고 막 등등. 그렇죠. 뭐 성과급 가지고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쵸. 네. 네. 뭐 참 이게 동기들끼리만 같은 직급끼리만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냥 네, 비슷한 또래들끼리 비교하기도 되기도 맞아. 하고 뭐 네. 참 뭐 학벌, 외모, 뭐 성별, 뭐 계약직이나 정규직 같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비교 심리를 자극하는 조건들이 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쵸. 네네. 저도 오늘 몇 건 들은 것 같아요. 많이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그 직장인이 아닌 분들도 물론 비교 심리에 시달리죠. 학생분들도 그렇고, 뭐 주부들도 그러시고, 뭐 다양합니다. 자영업자들도 그러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유독 더 끝없는 비교 심리를 몰아넣는 공간이 직장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주 진료실에서도 예시를 들곤 하는 예전에 읽었던 책은 이제 당신과 나 사이라는 책에서는 여기서도 아마 자주 얘기했을 텐데요. 동네 친구, 뭐 학교 친구 등 또래들을 다 친구로 부르는데 직장은 이제 직장 친구가 아니라 직장 동료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이 관계 자체가 애초에 온전한 친구가 되기는 힘든, 이제 어쩔 수 없이 경쟁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경쟁 심리, 비교 심리에 더 시달리게 된다. 네. 라고 말하셨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진료실에서 너무 많이 듣고 그런 관련된 사연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다양한 비교 심리에 영향을 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 오늘 사연을 통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요리 유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대략 4, 5개월 전에 처음으로 주방 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경력 없이 무턱대고 주방에 발을 들였기에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아직도 제가 한없이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자책을 하게 되네요. 현재 저는 요리, 잡일, 홀서빙 등 올라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리 위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께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꾸 홀로 내보내려고 하세요. 요리하고 싶다고 얘기하기엔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나서기도 그렇고 괜한 말을 하면서 시선 주목받고 싶지도 않고요. 알바 초반에도 그렇고 벌써 일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툭하면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장님한테서 다른 동료와 비교 당해본 적도 있고요. 저보단 새로운 알바생에게 주 업무를 맡기는 건 제 행동이 너무 느리고 칠칠치 않아서 그런가 싶고 심지어 대다수가 남자인 이 주방에서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됐어요. 제 앞도 뒤에서 동료들이 대화하고 있으면 뒷담을 하는 거 아닐까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이것마저 너무 스트레스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 일자리의 분위기 메이커 중 하나라 동료들과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에요. 언제 한 번은 한 동료가 올라운더처럼 일하는 저에게 모두가 널 필요로 해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 그저 내가 너무 예민하고 부정적인 게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보기로 마음먹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도 한결같은 저, 여전히 잡일을 위주로 하는 저 자신과 다른 동료들을 비교하게 되고 의기소침해지네요. 제가 저 사진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제 자존감을 낮춰버리는 일자리는 그만두고 회피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인가 싶고요. 글이 너무 길고 두서없어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들으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요? 네, 이제 호주에서 그 유학 중이라고 하셨죠. 참 안 그래도 이제 유학하고 좀 외롭고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일하면서 이런 비교당하는 말, 네, 실제로 비교당하는 그런 상황들 겪으면서 참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고요. 참 그 모두가 널 필요로 해 요거를 보니까 외국인이 얘기해 준 것 같더라고요. 해석하신 네네네. 것 같은 그런 네네. 느낌이 들었는데 네. 이런 인정받는 이야기 듣고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도 역시나 좀 잘 안 되는 게 많이 힘드신 상황이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네, 그냥 뻘 생각인데요. 모두가 널 필요로 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Everybody needs you. 그 정도겠죠? 저도 그 이상 떠오르지 않아서. 맞겠죠? 네. 네, 네. 네네. 제 영어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네. 네, 헛소리해서 죄송하고요.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당연히 진료실에서도 많이 듣는데 이분께서는 차별받는다고 느낄 만한 조건들이 실제로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교영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외국 생활 중이고 예, 내가 타인이잖아요. 소수인이고 제가 뭐 잘 모르지만 호주도 이제 아시안 차별이 좀 있다고 들었었는데 네, 저 호주 갔었을 때 여행객인데도 차별 꽤 당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이제 관광지 그러니까 뭐 많이 여행 가는 곳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드니, 멜번 이런 데는 좀 나았는데, 예, 그래도 좀 덜 가는 뭐 브리즈번이나 캔버라에서는 네, 좀 차별이 있었죠. 저도 결혼하고 와이프랑 한번 갔었는데 혹시 차별을 당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예, 그 놀렸어요. 네, 사람 되게 많은데, 예, 그 눈 찢어지는 눈 찢는 그런 제스처 하고, 예, 그랬었어요. 네. 와, 너 눈을 보고 찢어졌다고 제스처를 하면 나한테는 진짜. 네,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하여튼, 그리고 또 남성이 다수인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요리하고 싶은데 계속 홀로 내보내고, 실제 사장님한테 비교하는 발언도 듣고, 예,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이분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근거들이 계속 생기는 거겠죠. 맞아요. 네. 네. 참,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자존감이 낮아지면 따라하는 모습들을 이 지금 사연에서도 좀 보이고 계시는데요. 좀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느리고 칠칠 맞아서 칠칠치 않아서 일을 안 주나? 다른 사람들 대화할 때 내 뒷담화 하나? 하는 이런 생각들 이렇게 써주셨잖아요. 참 자연스러운 그런 뭐 현상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생각들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신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힘들 땐 사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역시나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근데 이를 알아채고 이끌려가지 않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정말로요. 사실 정규 직장이 아니고 알바이다 보니까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못 참고 그만두실 만도 하거든요. 예, 실제로 이 정도 상황에서 그만두시는 분도 많죠. 네. 직장 탓, 남 탓하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꼭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알바 처음 했던 곳에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며칠 못하고 그냥 그만뒀거든요. 진짜 며칠 못하고 그만뒀고 그게 별로 지금 생각해도 후회되진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근무 강도가 예, 너무 심했었고 두 번째 일한 알바로 갔더니 너무 편한 거예요. 시급은 똑같은데 그래서 아 내가 도망친 게 이건 맞는 선택이구나. 네, 당연히 맞는 선택이구나 싶어서 되게 좋은 자리였는데 두 번째 직장에서는 그곳이 어려워지면서 정리해고를 당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문득 오늘 뵌 분이 생각이 나네요. 네. 회사 이제 그만두기로 했다고, 네. 제 힘든 게 이상한 거 아니죠라고 하셨는데, 네. 왠지 형 얘기, 그리고 사연 이렇게 읽으면서 한 번 더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네. 이분은 어떤 뭐 상황이 있을 때, 예,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하는, 네. 그러니까 외부기인 하기보다는 내부기인 하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사연글 마지막에 글이 너무 길고 두서없어 죄송해요.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참, 일단 길지도 않았고, 네. 그쵸. 오히려 보내주셔서 저희가 감사했는데, 네. 기본 성격이 참 겸손하시고, 이게 자신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네. 참, 실제와 다르게 부족하게 보는 이런 성격의 패턴이 꼭 이런 일하시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글이나 다른 관계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내부귀인, 네, 자신의 탓을 하는 성향이 좀 있으신 거고, 이 내부귀인 하시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 우울증에 조금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 라면서 스스로를 공격하니까 자존감이 계속 손상받고 자아가 약해지게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는 우울증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규영이가 말한 것 중에 포인트는 이제 실제와 다르게 자신을 부족하게 본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겸손한 거는 분명히 좋은 미덕이기도 한데 실제보다 더 자신을 부족하게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요즘 가끔씩은 요즘 막 확률 계산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환자분들하고. 네. 네, 본인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면 진짜로 본인이 한번 몇 퍼센트 정도의 사람일지, 물론 사람을 이렇게 줄 세운다는 게 안 될 일이지만 너무 낮게 보시니까 스스로를 같이 계산해 보자 라고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면은 항상 스스로 말하시는 것과는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항상 저는 너무 부족한 느낌이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실제로 글로 적으면서 계산까지 해보면 그 느낌과는 다른 팩트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 경력이 짧으시다고 하니까 실제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스스로를 부족하게 보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증거로 동료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Everybody needs you라고. 네, everyone인가요? 어쨌든 맞겠죠? 네.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영어를 참 잘하시나 봐요. 네. 홀서핑보다는 요리 이제 주방에서 일 더 많이 이제 시키실 것 같은데 네, 홀로 자꾸 맞아요. 보내신다고 보면은 네. 말을 잘하시니까. 네, 말씀 그런 어떤 뭐 표정이나 이런 하여튼 그 외국은 또 이제 뭐 밥 먹을 때도 계속 뭔가 뭐 괜찮냐, 맛있냐 이런 거 막 계속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저 되게 무서웠어요.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요. 약간 되게 다가오면 얼게 되는데 네네. 예, 뭔가 그런 걸 또 잘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네. 저희 병원에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와서 영어 진료 가능하냐 여쭤보시길래 네, 오동훈 선생님 병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네, 저희 내부자들 중에 영어 진료가 가능한 사람은 오동훈 원장님밖에 없습니다. 네. 외국인 분은 가능하지만 한국말을 좀 하셔야 된다는. 죄송합니다. 네. 동물 진료 네.
잘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잠깐 샜는데, 네. 네네. 어쨌든 저희가 해결책을 좀 얘기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실제보다 더 부족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남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는 이 심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제 솔루션을 좀 얘기해 봐야 될 텐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일단 이분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건가? 실제보다 이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 위주로 바라보는, 자신의 단점을 찾아서 바라보는 이 스스로의 생각 패턴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습관 같은 이 생각 패턴을 의도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점, 약점 대신에 장점, 강점 찾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강점을 찾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상황이 가지는 장점과 강점을 찾아보는 거죠. 먼저 이분의 강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허경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분 본인이 써주셨듯이, 네, 분위기 메이커다. 그쵸. 네, 동료들과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니다. 예, 라고 하셨죠. 네, 대부분 남성이라고 했죠? 본인만 빼고 다 남성이라고 했나요? 예, 맞아요. 대다수가 네. 남자라고 하셨는데, 네네. 네, 어쨌든 그 성도 좀 다르고, 네, 인종도 다르고, 네, 그쵸. 국적도 좀 다르실 텐데, 예, 그 중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하신다. 이거는 네, 저로서는 벌써 이제 손발이 떨리는 그런 일이에요. 저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뭔가 소셜 스킬이나 언어적, 비언어적인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발달하신 분이지 않나. 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래서 홀서빙을 좀 더 부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사람을 대하는 스킬이 부족하고, 저희가 어펙트라고 말하는 그 표정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인상이 좋지 않다면 홀로 내보낼 리가 없죠. 예, 그거는 본인에게 정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내보내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본인이 부족하면 그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당연히 왜 내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분에게는 바로 매출이 걸린 건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 보면 되게 외모가 뛰어난 분은, 인상이 좋은 분은 시급을 더 줘서라도 알바를 계속 고용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네, 매출 증대 효과가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분에게도 당연히 그런 기대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내보내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희의 무리한 추측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참 이게 아쉬운 게, 요리를 하고 싶으신데 그걸 못하게 된 게 참 아쉽지만, 하여튼 장점을 좀 더 살리는 쪽으로 이제 그 사장님이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 글을 조리 있게 잘 쓰신다. 생각 정리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좀 잘 되게 보내셨다. 네, 그게 또 강점이시지 않나 싶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규영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내보내는 게 현재 상황이 가지는 단점이겠죠. 그럼 반대로 현재 상황이 가지는 강점과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요건 형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아무래도 뭐 너무 뻔한 대답일 수 있겠지만, 짧은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올라운더로서의 현재 경험이 가지는 장점 아니겠어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동시에 여러 개를 섭렵할 수 있는 게, 만약 여기서 1년 있다 나오더라도, 물론 뭐 그걸 또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나는 수박 겉핥기식만 하다가 1년 동안 아무것도 배우고 나오지 못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해보면 그래도 다른 걸 다 경험해봤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우리가 흔히들 비유로 쓰는,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현재 상황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시선을 계속 그거에 맞춰야 돼요. 네, 정신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굳이 똑같은 상황에서 괜히 힘들어하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 일종의 습관처럼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몸에 배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도 계속 일부러 의도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잘 안 될 땐 롤 모델을 두는 것도 좋아요. 분명히 친구나 지인 중에 똑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분은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걔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네, 항상 습관적으로 떠올려 보고 의도적으로 따라하는 거죠. 좋네요. 형은 뭐 누구 생각해서 따라하는 롤모델이 있나요? 뭐 딱 한 명의 롤모델은 떠오르지는 않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들을 많이 떠올리기도 해요. 그 상황에 걔는 어떻게 생각할까? 걔 뭐라고 말할까? 이게 생각의 좀 확장성을 그래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끼리 얘기할 때 뭐 저희도 자주 서로 한 얘기지만 제가 몰랐던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너나 뭐 동훈이나 정현이나 희우나 다 각각만의 그 색깔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점들을 좀 이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뭐 이렇게 좀 힘드실 때, 네. 그 지용이 형이 하신 말씀 좀 떠올리면서, 김종 선생님이랑 뭐라고 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라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네.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하시라. 라고 하죠. 네. 연습해 볼까요? 일단 직장 내 객관적인 상황들, 그리고 사장님의 성향, 이런 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럼 이제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거, 네, 뭐 조금 아무래도 힘이 좀 부족하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속도가 조금 좀 부족하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뭐 분명히 좀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네, 여러 가지 일을 그래도 계속 같이는 하고 계시니까 분명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네, 숙달되고 속도도 좀 빨라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런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고 부족하다 느끼는 거, 네, 되게 뭐 그런 걸로 자꾸 비교만 하시다 보면 더 좀 힘들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사실 보통 이렇게 남과 계속 비교하게 되는 부분은 보면은 본인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아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약점이라 생각하는 거, 스스로 생각하는 거, 그거를 바탕으로 계속 남과 계속 생각이 이어나가는 거죠. 만약 내가 이제 계약직이어서 좀 이게 나의 약점이라 나의 힘든 상황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게 그걸 기준으로 보이게 돼요. 쟤는 지금 상황에 이렇게 말을 한 게 내가 계약직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거야. 라는 식으로요. 근데 분명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직, 정규직 이것도 일단 당장은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이뤄냄으로써 내 마음속에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물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규영이 얘기해 준 것처럼 만약 뭐 조금 속도가 느리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라 한번 일부러 거기에 포커싱해서 노력을 해보고 일주일 전에 나보다 한 달 전에 나보다 빨라지면 분명히 나는 조금 더 발전한 거거든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객관적인 근거, 내가 조금 더 발전했다는 근거가 생기면 이제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저절로 좀 줄어들게 되죠. 네, 그리고 저는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일자리 그만두시는 것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예, 저는 그 전에 만약에 가능하시면 요리하고 싶다고 조금 더 어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력이 부족한 거, 뭐, 이제 같아서 나서기도 그렇고, 뭐, 시선 주목받고 싶지도 않아서, 뭐, 얘기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정말로 그만두실 생각이시라면, 네, 얘기를 한 뒤에, 그래도 너무 힘들면 그때 그만두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이 인간 발달의 기본 원동력이라고 보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부모, 형제, 자매 모두에 비해서 부족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발전하게 만드는 긍정적 원동력으로, 이걸 원료로 삼으셔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스탠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유튜브 열등감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네, 정말 사연자분께서 뭐 이미 보고 계실 수도 있지만 안 보셨다면은 한번 영상을 보고 열등감을 조금 더 원동력으로 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에 더 이상해 보이는, 좀 어색한 사람이겠죠.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정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희 눈에도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런 강점을 의도적으로 찾아보고 인정해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은 마음속에 힘든 게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먼 곳에서도 저희를 믿고 이렇게 소중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누가 등장할진 모르겠지만 더 흥미롭고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누군가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